왜 이게 앞으로 집값이 저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걱정을 하면 1, 2년은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뭐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무렵이 슬슬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수준의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걱정이 네. 바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태어난 세대가 앞으로 노인이 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나요. 저희는 1년에 약 100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1년에 한 30만 명밖에 안 태어나잖아요. 그쵸. 예. 어느 세대는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어느 세대는 30만 명밖에 안 태어나는 일은 지구에서 잘 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 지났지만 그렇죠. 이런 일은 잘 안 벌어져요. 일본보다 더 빠르게 우리나라 고령화가. 참 이상한 일인 겁니다. 네. 동물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요즘은 니네가 뭐 멸종되어 가니? 라는 질문을 해야 될 정도로 이상한 생태계인 건데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태어날 때 갑자기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래요. 이제 전쟁 끝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네. 애들이 충분히 감당 가능했었든지 어쨌든 한 1년에 100만 명씩 아이가 태어나는 세대가 막 이렇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었다가 요즘에는 그게 아니죠. 뭐 정상화 됐죠. 뭐 한 2, 30만 명 태어나고 많은. 네. 그럼 이렇게 갑자기 태어난 이 세대를 어떻게 하죠? 저는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때는 오전반, 오후반. 뭐 군대 갈 때도 줄 서서 가고 대학 입시 때는 사상 최고 경쟁률. 네. 입사할 때도 사상 최고 경쟁률. 내가 과장이 되려고 하면 과장 승진 시험을 봐야 되는 애들도 사상 최고로 많고. 하여튼 뭐 사상 최고와 경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죽을 무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실에 침대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있을까 걱정이고 저를 케어할 간호사와 의사가 있을까 걱정이에요. 계산해 봤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예.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나는 노인들이 이제 막 죽어가는데 네. 제가 이제 사망할 무렵인 80살, 90살 무렵에는 네. 누가 나를 케어하겠습니까? 지금 30살, 40살 지금 막 태어나는 아이들이 의사가 돼서 케어날 거 아니겠어요? 환자는 100만 명, 의사 후보자들은 20만 명밖에 없으면 누가 어떻게 케어하겠습니까? 큰 문제라고요. 그렇죠. 저희 때는 고려장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전통을 다시 되살려서 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언젠가 축복받은 세대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태어나면 저 때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동네가 시끄럽게 뛰어놀고 온 동네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우리의 고민이죠. 주택에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주택에도. 네. 1990년 전후로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 호를 그렇죠. 정말 200만 호를 전국에 지었습니다. 200만 호를 얼마 만에 지었을 것 같아요? 2년 만에 지었어요. 그랬나요? 2년 만에 지었어요. 그 시절에 그 사건은 굉장히 꽤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겁니다. 굉장히 건설 경기가 활발해져가지고 그 소득 하위층의 소득이 꽤 많이 올랐어요. 어쨌든 네. 그때 지은 200만 호가 지금 이제 슬슬 어떻게 됐겠어요? 30년째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 40년이 되는데 그때 지은 아파트들 대강 아실 테지만 3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집이 돼 집이 아닌 집들입니다. 재건축을 해야 하는 욕구가 쌓이고 그렇죠. 물론 비야 안 세죠. 비야 안 세고 들어가서 사는데 지장 없잖아 라고 하면 지장 없습니다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수요에 비해서 그건 공급이 아닌 집인 겁니다. 네.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만 그 전 집들이 어디 강원도 산골에 200만 채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냥 없다고 치고 다시 딴 데다 지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 집들은 전국 요지에 있습니다. 그게 1기 신도시들이고 네. 경기도에서는 네. 서울에서는 뭐 노원구 저 위쪽에 있는 뭐 목동 아파트 다 이제 그때 그 무렵에 지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꺼번에 지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시 낡고 그렇죠. 한꺼번에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재건축을 어떻게 하죠? 그걸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저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나를 케어할 간호사가 있기는 있을까? 지금은 간병이라도 구하지만 그때는
간병인도 똑같이 침대에 있을 텐데. 그게 될까? 와, 그땐 정말 돈 없는 사람은 간병도 못 받다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듯이 이 재건축도 상상을 해보면 네. 일기 신도시에 예를 들면 지금 한 40만 채 정도가 지어져 있어요. 네네. 거의 같은 해에 지은 겁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의 같은 해에 낡고 네. 거의 같은 해에 재건축을 하겠죠. 그런데 다 40만 채를 다 부시고 다 다시 짓는 게 가능해요? 즉 지을 때는 허허벌판에 자 지금부터 2년 동안 40만 채를 짓습니다. 시작! 하면 2년 만에 따다다다닥 40만 채 지었어요. 네네. 허허벌판에 지으니까 네. 시멘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 지금부터 다시 이 40만 채를 재건축합니다라고 하면 시작!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오시고 자 다 나오셨어요? 다 부숩니다. 부술 수 있나요? 이분들 어디서 자요? 그렇죠.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40만 채를 예를 들면 한꺼번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거를 100년에 나눠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것도. 어떤 집은 그럼 130년을 견뎌내야 되는데 네, 되냐고요. 네, 네. 거의 이제 40년에 가까워 오기 때문에 나눠서 하더라도 50년, 60년을 끌제 되는 아파트를 만들면 안 돼요. 거기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거기는 사람 못 사는 곳에 돼버리고 최소한 그럼 한 10년 안에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지을 때는 1, 2년 만에 지었지만 부술 때는 한꺼번에 못 부수니까 10년에 짓는다고 쳐요. 네. 그럼 40만 호를 10년 동안 나눠 지으면 1년에 4만 호씩 나와야 되죠? 네. 그럼 나온 해 그 해 겨울에 새 아파트 딱 4만 호가 지어집니까? 아파트 짓는데 3년은 걸리니까 그렇죠. 또 나오시고 또 나오셔야 즉 4만이 다 나오셔야 처음에 나왔던 분한테 겨우 이제 아파트 완공됐어요. 시멘트 좀 마를 때 바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러면 그 4만 호가 어디 가서 살죠? 내 집 재건축되는 동안? 지금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10년에 나눠서 200만 호를 다시 짓더라도 네. 1년에 그럼 10년에 걸쳐서 하면 20만 호씩 나오세요 해야 되고 네. 그러면 3년은 걸리니까 최소한 60만 호가 나와서 밖에 사는데 새 아파트는 아직 하나도 안 지어진 상태까지도 견뎌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건 어느 날 갑자기 60만 호가 멸실된 거와 똑같은 상황하고 같아진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상 아파트가 1년에 5만 호 이상 멸실된 적이 없어요. 아파트를 포함해서 주택도 네. 한 1년에 한 10만 호 정도가 멸실되면 이렇게 요즘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고 재건축하는 바람에 살 데가 없네. 월세 전세가 아주 난리네. 이런 느낌을 갖는 숫자라고요. 네. 그런데 이론적으로 200만 호를 요지에 서 있는 200만 호를 재건축은 다 해야 되는데 네. 오케이 10년에 걸쳐서 하자. 미안해 너희들은 그럼 50년차 아파트가 되지만 견뎌보자 어떡하냐. 하더라도 네. 60만 호를 부숴야 된다니까요. 60만 호가 갑자기 없어져 있는 이런 상황은 특히 그것도 아파트가 네. 단군 이래 이 땅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그렇다고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했나 이렇게 알아볼 벤치마크 할 만한 참고 자료도 없는 다른 선진국들은 이렇게 갑자기 집을 200만 호를 때려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제 30년 차가 됐지만 이거 40년 차 돼야 재건축됩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10년 동안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못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지금 30년 차 된 지금 이 친구부터 즉 일산 분당 어디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야 30년밖에 안 됐지만 미안해 너부터 빨리 해야 돼. 왜냐하면 네가 5년 후에나 10년 후에 한다고 하면 막 서로 엉켜서 안 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중학교가 있지만 화장실이 한 곳밖에 없으면 1교시 끝나고 소변 안 말이 없더라도 갔다 와야 돼요. 그죠? 비유가 완전 딱인데요? 네. 저는 3교시 끝나고 가고 싶은데요. 안 돼. 그때는 4학년이 가야 돼. 안 돼. 해줘야죠. 그렇게. 그쵸. 그 계획을 짜서 자 1교시 끝났으니까 하세요라고 하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무렵에는 저 선생님 몰래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와야지 하는 애가 있어도 이 큰 그림이 있다면 모른 척하고 봐줘야 돼요. 심지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특해 결과적으로. 그렇죠. 붐비지 않을 때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런데 지금은 연한이야 30년 넘으면 재건축이 되지만 지금 여의도에는 50년 넘었는데 아직 재건축이 안 되는 그렇죠.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왜 있어요? 저 아파트 재건축 허가내주기 시작하면 여의도 집값이 들먹들먹하고 그럼 그게 서울 전역으로 번져서 집값이 오른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네. 그럼 어떡하죠? 이거 그럼 재건축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3년 후나 5년 후에 시작하면 됩니까? 집값이 오르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다만 여러분 집값이 오를 텐데요, 우리 정부는 이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이 재건축을 굉장히 활성화할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집을 계속 지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가격에 사시면 뭐 잠깐은 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정부는 계속 집을 지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집값 계속 오를 거라고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집을 지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네. 집값 오를까봐 스톱, 금지, 규제.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하는 게 집값 오를까봐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는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당신들이 거기서 한 게 뭔데 그 가격 오른 차익을 먹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부자에 대한 거부감들을 네. 갖고 있어요. 저도 재건축 아파트 안 갖고 있지만 누가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어서 뭐 며칠 만에 몇 억씩 먹으면 내 배도 아픕니다. 나라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하겠어요? 저도 싫죠. 그러나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서 10배를 먹어도 먹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 사람은 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돈을 버느냐? 옛날에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의 아버지든 그 사람의 할아버지든 노동소득으로 번 돈을 불려서 키운 건데 그거 우리 인정하기로 하고 이 나라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이 10배가 됐대?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가 건강해진 거니까. 강남 아파트가 10배가 됐대? 저건 망국이야. 왜 두 가지 논리는 서로 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10배 간 이유와 강남 아파트가 10배 간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동일한 이유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 5분의 1 토막이 나면 아파트값 못 올라고 안 올라요.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안 들어온다는 뜻이고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인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무조건 규제를 해왔던 거예요. 재건축과 그렇죠. 재개발과 다. 근데 그 컨셉과 그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제가 설명해 드렸죠. 네. 200만 호가 집단적으로 낡아가고 있는데 조만간 40년 차가 되는데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계획을 세우려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1년에 기껏해야 아파트가 5만 채 정도 멸실되면 야 큰일이다 하는 나라에서 전국의 200만 호 아파트 중에 10년에 나눠서 짓더라도 60만 호가 갑자기 없어지는 일을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데 이거 계획을 안 잡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래서 계획을 잡아야 야 10년 동안 재건축하기로 했던 거 좀 15년이나 20년 동안 재건축을 하려면 먼저 별로 안 낡았어도 너도 어차피 재건축 안 할 거 아니면 지금 부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이거는 낡아가면 집이 재구실 못할 거고 그러면 재건축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주변에 살 데가 없으니 전월세 계속 올라갈 거고 네네네. 그 올라간 전월세에 못 견디고 그럼 결국 돈 경쟁인데 집값은 가만히 계셔 주시겠어요? 이게 그런데 저 죽고 나서 우리 손자 때나 겪을 일입니다가 아니에요.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집을 새로 공급할 땅이 없는 서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뭐 서울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도 뭐 재건축 계속해서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제가 네. 재건축을 활성화하되 네. 집값은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겠죠. 어. 지금 어떤 정책을 폈다가 집값이 올라가면 또 욕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것이 정권의 어떤 호불호는 아닌데 네. 구조적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 원인과 오르게 된 메커니즘과 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 바람에 집값이 오르는 메커니즘은 달라요. 집값은 올리지 않으면서 재건축 재개발은 활성화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으니 네.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정책일 겁니다. 그러면 다시 좀 들썩일 것 같으면은 안 돼요, 안 돼. 막을 수밖에 그런다는 없을 거예요. 막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집값이 좀 오르더라도 네.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공식이고 정석이고 옳은 방향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집값을 잡는 방법이지 집값이 오르지 않게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안 하겠다는 말이구나 라는 말로 들리고 그럼 공급이 또 안 되네? 그럼 집은 사야지 또 라고 하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논리가 돼요.
자, 왜 집값이 안 오르고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만한 땅에 있는 낡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이미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정부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은 무조건 규제하고 안 되고 부담금을 매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재건축만 되면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될 만한 땅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하는데 비용 한 가구당 3억이면 됩니다. 건설비로. 네. 그러면 17억 원에 거래돼야 맞잖아요. 네. 얘는 나이만 차면 재건축이야 라고 하면 17억에 거래돼야 맞죠. 네. 근데 그게 막 12억, 11억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특히 재개발되는 뭐 주택들은 뭐 3억, 4억, 5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네. 왜 그렇겠어요? 부수고 밀기만 하면 20억이 되는 아파트가 왜 10억, 11억, 12억, 뭐 4억, 5억에 왜 거래되고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이 돼야 말이지. 그냥 20년은 그냥 흘러. 그렇죠. 될지 안 될지 몰라. 손자가 입주할 수 있을까? 하다가 중단, 뭐 집값 오르면서 또 뭐 갑자기 생기는 부담금, 세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옛날에는 이거 갖고 있으면 재건축되면 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지난번에도 갑자기 와서 2년 이상 살라 그러잖아요. 그죠. 실거주의 뭐. 뭐 이런 게 막 생기니 야, 그게 말이 그렇지 되겠니? 라고 하는 거니까 가치는 17억이지만 12억에도 거래되고 11억에도 거래되고 더 떨어지면 뭐 9억에도 거래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서울에 집 못 지어요. 빨리빨리 지어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새로 지을 집이 태산이에요. 자, 재건축 재개발 합니다. 별다른 규제 없이 하세요. 이렇게 해야 지어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17억 가치가 있는 땅을 밟고 있는 그 아파트는 10억에 거래됐으면 얼마까지 오르겠어요? 17억까지는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네네네.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정말 활성화하면 그렇게 눌려있던 저평가되었던 주택이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집값은 다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상화다.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눌려있던 것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봐라 저 정치인이 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자고 나면 또 2억 올랐대잖아. 저 뭐 하는 거니 저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서울시는 뭐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 같고 국토부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하는 것 같고 뭐 방향은 부호는 오르나 집값은 올리지 않겠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면 그 욕 먹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두 분 다 다음 대선 노리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만약 그냥 행정가가 저는 다음 대선이고 뭐고 그냥 관심 없고요. 제 임기에 그냥 장관 일만 열심히 하고 갈래요. 저는 그냥 서울이 해야 될 일만 하고 갈 거예요. 라는 분이라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올라도 그럼 원래 그런 겁니다. 하고 할 텐데 이분들은 물론 사람들이 오해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는 거죠. 당신들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는 바람에 집값도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를 설득하고 이겨내서 다음 대선에서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말지. 네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다음 대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두 분 다 합리적이고 훌륭한 분이지만 저는 정치인이 그 키를 맡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솔직히.